실제로 이렇게 네임 텐트를 세워놓고 수업을 할 때는 김세희 판사님 이렇게 불러줘요. 처음에 아이들이 엄청 오글오글해서 괴로워하거든요. 제가 김세희 판사님 이렇게 불러주면.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책놀이를 개발하는 모임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이 4년 차 되던 해에 우리가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것들로 책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책이 이 책이고요. 그때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진행했냐면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서 선생님들하고 모임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초, 중, 고에 맞춰서 놀이를 진행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모여서 초등은 진행했더니 어땠습니다? 중등은 어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서 적절한 수준에서 놀이의 규칙을 정리하고 한 것들을 3년치를 모아서 만든 게 이 책이거든요. 아마 수업 시간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놀이들도 많고요. 제목은 책놀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여러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놀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할 놀이는요. 5단계 퀴즈부터 쭉 이렇게 순서대로 나갈 텐데요. 먼저 5단계 퀴즈인데요. 본인의 생각에 따라 화살표를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이 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채팅창에 나는 몇 번 이렇게 해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하고 할 때는 이 가운데 있는 이 글자들을 다른 글자들로 선생님들께서 바꾸시면 되겠죠. 1등으로 답해 주신 선생님 스페이스만 누르고 어떤 길로 가서 이 번호가 나왔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첫 번째는 같은 책을 읽어야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 독서 활동이 제일 중요하다는 X, 써는 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O, 네. 많은 책을 빨리 읽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X, 써 전중 활동이 모두 중요하다. O 해서 11번에 도착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학생들하고 할 때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단계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이 5개 단계 아니고 한 3단계 정도? 요 정도로 줄일 수도 있겠죠. 물론 1-2개 정도로 줄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처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막 모이기 시작할 때 학생들을 집중시킬 때도 이거 미리 띄워놓고 오늘의 OX 정답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게 빨리 들어와서 모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생각을 묻고 이제 서로 경청하는 그런 놀이였고요. 허쌤의 비족족 놀이라고 허승원 선생님이 쓰신 많은 책들 중에 한 책인데요. 이 책의 안에 보면은 이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는요, 명패 만들기인데요. 저는 학생들한테 활동을 할 때 반드시 명패를 만들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A4 용지로 텐트를 만드는데요. A4 용지로 밑에 한 1cm 정도를 접고 나머지 부분은 3등분해서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방의 특징을 쓰는 것은 지금 여기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스캔해서 뭐 학과, 전공, 뭐 취미, 특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하고 만약에 한 책을 읽었다. 그러면은 이 책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점은 아니면 가장 재밌었던 점은 어머 여러 가지 것들을 내 모서리에 적을 수 있겠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하고 어떻게 활동했냐면요. 처음에 여기 밑에 보이세요? 스포츠과학기업 CEO 장준혁 학생이 본인은 이렇게 스포츠과학기업의 CEO, 대표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A4 용지를 나눠주고 네임 텐트를 만들어서 손으로 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네임 텐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손으로 쓰면은요,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밑변을 접으면 납작하게 그냥 책갈피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임 텐트는 모임을 할 때마다 동아리나 토론을 할 때마다 책갈피에 꽂아놨다가 이렇게 펼쳐서 본인의 네임 텐트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모임 때마다 쓰다 보면은요, 어느새 너덜너덜해지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제가 학생들이 손으로 쓴 거를 제가 이렇게 예쁘게 편집을 해서 적어주는데 학생들하고 이렇게 적어주기 전에 이야기 나누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 나누냐면 스포츠과학 기업을 하는데 수입만 바라고 회사의 성적만 바라는 CEO도 있을 것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일을 하는 CEO도 있을 것이다. 어떤 CEO가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해요. 여기 김세희 학생은 판사라고 적어놨는데요. 판사 같은 경우에도 뉴스에 나오는 안 좋은 뉴스에 나오는 판사도 있을 것이고 정말 정의롭고 현명한 판사도 있을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 그냥 의사라고 다 의사 아니고 보통의 그냥 판사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주장, 의지 이런 생각들을 반드시 앞에 적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적어놓으면 제가 이렇게 예쁘게 출력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주면 아이들이 집에 가져갈 때 나중에 마치고 나서 책상 위에 반드시 올려놓고 매일매일 봐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네임 텐트를 세워놓고 수업을 할 때는 김세희 판사님 이렇게 불러줘요. 처음에 아이들이 엄청 오글오글해서 괴로워하거든요. 제가 김세희 판사님 이렇게 불러주면.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불러주고 나면은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불러주고 있고요. 어느 순간 아이들이 어색해하지 않고 당연하게 반응을 할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어떻게 불러주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 수업 시간에서는 아이들이 한층 더 의젓한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명패 만들기를 하는데요. 사방의 특징은 대상에 따라 여러 개로 변경할 수 있고요. 이름 불러주기 하면은 재미있고요. 액션 러닝으로 수업하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시면은 이 내용이 네임 텐트 내용이 들어있고요. 실제로 이 책 안에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하신다면은 1년 365일 매일매일 다른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단연코 이 책이 1위라고 저는 손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최고의 책인데요. 내 책이 최고, 최고의 책을 찾아라. 학생들더러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책을 가져와라. 책을 한 권씩 정해서 책상에 올려놓습니다. 3통에서 문제를 뽑는다.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학생들이 책을 가져왔어요. 꼴뚜기, 어린 왕자, 책 먹는 여우, 마당을 낳은 암탉.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핀을 뽑았더니, 가장 제목이 긴 책, 마당을 낳은 암탉이라는 책을 가진 친구가 이 가지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지를 가져가면서 스틱 자체가 점수로 최고를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틱을 많이 모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요. 점수를 스틱을 많이 가지는 것에 의의를 두기보다 학생들하고 책에 대해서 구석구석 책을 구석구석을 찾아볼 수 있는 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놀이는 읽기 전후 다 할 수 있고요. 제한 시간 안에 최고의 책을 정하게 되는데 왜 제한 시간을 두었냐면요. 가장 재미있는 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내 책이 왜 가장 재미있는지를 친구들한테 설명해야 되고 자기의 주장을 펼쳐야 돼요. 논리가 분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너무 길게 오래 해버리면 그거 하나 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한 시간 안에 최고의 책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앞부분에는 초판 연도가 가장 최근인지 아이들이 초판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책에는 부위마다 어떤 내용이 있고 책에 주민등록 등본 같은 내용이 판권기에 적혀져 있고 그 판권기 안에는 초판 연도가 적혀 있다 하는 거 알려줄 수 있고 아이들이 모둠마다 계속 손들어요. 선생님 초판이 뭐예요? ISBN이 뭐예요? 모둠마다 돌아다니면서 계속 설명을 했더니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제가 한 게 색인이 있는 책 이러면은 색인이 무엇인지 이 밑에 설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위에 검정 글씨가 있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제가 파란 글씨로 다시 만들어서 앞뒤로 스티커를 붙였어요. 그다음 문제에 대한 도움말. 그랬더니 아이들이 질문이 확실히 줄어들었고요. 질문에 대해서 계속 답해주기 어려우니까 처음에
책에 대해서 골고루 부위별로 무엇이 있다 사실 배우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어떤 활동을 하면 좋으냐면요. 책도 아이들이 손오고 있는 부위별로 이름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책은 부위별로 이름이 있는 거 잘 모르거든요. 아마 선생님들 모르실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책꽂이에 책을 꽂아놨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이 면, 이걸 책 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책의 위에 부분, 여기를 책머리라고 하고요. 책의 밑에 부분을 책다리라고 하고요. 책을 펼쳐 볼 때 제일 앞에 제목이 있는 부분을 이거 표지라고 하는 이건 이미 알고 계시죠. 책을 열어서 보는 이 부위를 책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책의 부위별로 이름이 있고 책에 대한 내용을 주민등록번처럼 책에 대한 판권기를 알고 싶으면은 책의 어떤 앞부분이나 제일 뒷부분 제목이 있는 종이의 뒷면을 보면은 판권기가 있다는 거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최고의 책 놀이를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책 놀이를 하면은 책에 대해서 골고루 알 수 있을 뿐더러 나름의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지문들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토론이 된다고 할까요? 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할리갈리인데요. 할리갈리 선생님들 이미 많이 해보셨죠? 네, 이미 알고 계신 게임인데요. 할리갈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할리갈리에서는 스피드가 관건이죠. 그리고 빨리 합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있는데 예의가 중요해요. 모든 게임에서는 규칙도 중요하지만 그 규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예의가 중요하거든요. 게임에 있어서 양심적으로 게임하는. 그래서 할리갈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카드를 넘길 때 손으로 카드를 본인이 먼저 보는 방향으로 절대 짚으면 안 됩니다. 더미에서 카드를 들 때는 친구가 먼저 밑에 면이 보이는 면이 보이게 앞으로 밀면서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면으로 들어서 내려놓는 게 원칙이에요. 게임을 같이 해보면 그 규칙을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정확한 규칙을 알려주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